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탐방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단풍 구경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올해 단풍 구경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철도가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속초 국립공원 지역 일부가 사업 부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방안이 어렵게 되자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면적을 확보해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총량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은 해제할 거고요. 높은 곳은 편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초 지역 국립공원 면적이 축소되면서 고성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은 20제곱킬로미터에서 21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3%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고성 지역 주민 100여 명은 24일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 열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공청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설악산 권역이 아닌 금강산 권역인데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산물 채취도 해야지 이 고성군민들도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삶의 영위를 다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국립공원이 설악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강산 일봉의 신선봉인데 그걸 왜 설악산 국립공원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었던 만큼 기존 구역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해지면 그 규제가 강화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삶에 불편한 것이 그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이 지금 수렴되지 않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그 공청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것을 원천 반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에서도 이번 변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민과 환경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지난 21일 연이은 태풍으로 설악산 탐방로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올해 단풍 관광이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탐방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커다란 소나무는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탐방로 곳곳이 무너지면서 설악산은 오색 약수 구간 등 9곳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실상 올해 단풍 구경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실시간 단풍 실황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누구든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선명한 화질로 가을산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과 강원지방기상청, 동부지방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건데 이른바 랜선 관광입니다. 단풍 관광을 위해 CCTV 영상이 도입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단풍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유선으로 많이 왔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국민들이 홈페이지 상에서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을 직접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상청의 주간 기상 전망과 연계하여 계획된 산행을 통해서 안전한 그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 단풍 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단풍이 시작되면 초록색이던 나뭇잎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고 낙엽이 지게 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번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설악산, 오대산 등 단풍 명소로 유명한 강원도 4개 산, 모두 10개 탐방로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올해 첫 단풍은 26일 설악산에서 시작돼 오대산 10월 1일, 치악산은 10월 7일부터 물들기 시작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설악산 기준 10월 18일, 치악산 10월 23일로 예정됐습니다. 10월 30일까지 강원 도내에 있는 10개 주요 탐방로에 대한 사진을 주 2회 정도 서비스를 하고요. 강원지방기상청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을 산의 정취를 즐길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랜선 단풍 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들도 예정됐던 가을 축제 개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가을 축제의 대부분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들인데 지자체들은 자구책으로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가을을 진한 커피향으로 물들게 했던 강릉 커피축제. 올해는 가을 바다와 커피가 만들어낸 낭만을 즐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또 원주를 들썩이게 했던 원주 댄싱 페스티벌 역시 같은 이유로 취소되며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직접 연계된 축제 개최 여부입니다.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장 판매와 함께 지역 막국수 닭갈비 업소 홍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또 횡성 한우축제 역시 축제 장소가 온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2주간 횡성 한우축제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와 판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전시, 공연, 기획, 판매 이 모든 컨텐츠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적극 소비자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 시래기 축제 역시 축제를 취소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부가 경제 한류 축제인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는 올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특가 판매 등을 통해 연중 행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에는 6개간 약 300여 개 부스를 만들어 공간별, 업종별 물품을 기업 정보와 함께 3D로 전시합니다.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다. GTI 박람회를 어떤 새로운 패턴을 구현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 플랫폼을 만들고 쇼핑몰을 연계시켜서 1년 내내 박람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동부가 지역 판매에 전력 투구했다면 이번에는 국내 판매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도내 축제들이 빠르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축제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번 추석엔 벌초와 성묘는 물론 고향 방문마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외지 방문객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추모공원 폐쇄를 결정하는 등 문단속에 나섰는데요. 명절 전 한적한 시기에 미리 다녀가는 추모객들도 늘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아들아 추석엔 오지 말거라. 정선군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매년 고향 방문을 환영하던 메시지가 걸린 곳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추석 연휴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추석 명절 이동 제한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머스럽고 현수막 문화를 좀 보면은 그걸로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추모시설을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다. 횡성구는 추석 연휴 닷새간 공설묘원 추모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추모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분향과 헌화, 추모글 작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도 추모객들의 대면이 우려되는 재래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서 혹시나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재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원주시도 이 기간 재래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이용객의 거리 두기를 위해 참배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지난 주말부터 각 지역 추모시설에는 벌써부터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때 저희가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문 닫는다 그래서 서둘러서 오면 이제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굳이 마주칠 필요도 없고. 이 밖에도 산림청은 해마다 성묘객을 위해 해오던 임도 개방을 취소했고 지자체들은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는 등 추석 특별 방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가운 가족 친지와 만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코로나19 장기화가 명절의 풍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창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쌀도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까지 떨어져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쌀값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들은 가격 현실화와 농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논. 연이은 태풍에 또다시 피해를 입으면서 벼는 쓰러지고 벼 이삭은 바짝 말랐습니다. 수확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여물지 못하면서 쌀 수확량도 예년보다 20-30%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벼 수확이 30% 이하로 작년보다 덜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뭐 3천만 원을 수확을 받던 사람은 2천만 원도 수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빚은 어떻게 갚고 생활 여건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집밥 소비가 늘어난 반면 출하량은 감소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 80kg의 평년 가격은 15만 원 선입니다. 지난해도 18만 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19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물론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관련 상인들도 부담을 호소합니다. 원가 인상에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소비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뭐 쌀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또 가격도 막 올리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쌀값이 치솟으면서 일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방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상승률만 가지고 쌀값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등이 모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쌀값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야 농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쌀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비를 풀어버리게 되면 농민은 어떻게 삽니까? 특히 식량 안보로 먹거리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되면서 식량 공급의 불안정과 쌀값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작황 부진과 가격 인상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생산업체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을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업체 측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에 있는 한 시멘트 생산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가 석회석을 채굴하던 폐광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축구장 26개 규모의 부지에 강원도와 경기도,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폐기물은 정수처리장 찌꺼기와 폐토사 등 사업장 배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입니다.
매립장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을 묻는다는 소식에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흐르는 쌍용천. 세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한반도 습지 바로 아래 서강으로 합류되는 곳으로 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걱정합니다. 만약 이 산업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청정 영월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어 영월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은 없어질 것이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하천 지하수 오염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매립장이 들어서는 일대가 지반이 침하될 경우 침출수가 직접적으로 인근 강인 서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지금 후탄이 같은 데는 그 지하수로 물을 먹고 있어요. 강물을 땡겨서 먹는 동네도 있고 간이상수도로. 그 강물이 오염되면은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해 차주 시설을 설치하고 정밀 지반 조사 실시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정수 처리를 하셨고 저희 영월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밖으로 방류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 승인 기관인 영월군은 현재 업체로부터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받은 상태로 주민 요청에 따라 다음 달 말 추가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제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이제 검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향후에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할 거고요. 업체는 매립장을 세우는 조건으로 지역 발전 기금을 내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한 후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오는 12월 업체가 환경 영향평가 본안을 영월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매립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경찰이 25일부터 열흘간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우선 25일부터 28일까지는 대형 상점과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를 중심으로 29일부터는 공원 묘지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등 지정체 예상 구간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와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이나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강릉시와 인제군, 고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또한 속초 대포동과 평창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5개 시군 19개 읍면동을 제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강원도 지역 예상 피해액은 고성이 86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제 81억 1천만 원, 강릉 76억 1천만 원 등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이 평창에 세워집니다. 강원도는 24일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가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연수원 유치를 위해 KTX 진부역 등 편리한 교통환경과 올림픽 특구로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수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인력 채용과 건설 경기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납품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대폭 축소한 형태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강릉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상영작은 당초 150편에서 20편가량으로 줄고 오는 11월 5일에서 14일로 예정됐던 영화제 기간도 절반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